안녕하세요. 성서느라 송원근 목사입니다. 지난 16일 날 그 금요일이죠. 인사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 방역 전담을 위해서 기모란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이 기시고 모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기획관을 임명을 해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사람은 56세로서 이 코드 인사로 지금 이렇게 알려졌습니다. 이 청와대에서 방역 전담으로 방역 기획관이라고 하는 이 방역 전담 사회 수석에서 하나를 떼내어 가지고 방역 기획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담반을 만들어서 별도로 비서관 1급이라고 하는 겁니다. 비서관 1급. 그런데 이제 그 기모란 이 사람은 청와대의 방역 기관은 그동안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홍보하거나 비판적 지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획관은 임명을 할 때 이 사람이 김어준 그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TBS에서 그렇게 56번이나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그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이 54차례나 이렇게 정부 편에 들어서 아주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이 알려졌습니다. 그의 그 발언들을 보면은요, 이렇게 사진이 있죠. 이렇게 나와서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관의 발언들을 보면은요, 이 옛날 그 모기장 작년 초지요. 모기장 열어놓고 모기 잡는다 하는 그런 그 비난을 받을 때에 중국에서 온 한국인에 의해서 2차 감염, 3차 감염이 일어났지 중국에서 온 중국인에 의해서 2, 3차 감염 환자는 없었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또 화이자 모더나는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.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이렇게 초래가 되었습니까? 이렇게 미개한 세계에서도 늦게 지금 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옹호를 하고 이렇게 되어진 장모님입니다. 또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마운 것이다. 화이자는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꼭 이런 백신을 맞아야 하나 싶을 정도다.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방역에 이 잘못되어진 이 모든 것들의 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모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이제 그 한양대학교에 무슨 그 의료계의 이제 교수로 있는 분인데요. 이분은 이 의료계에서 코로나 상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인사를 코로나 컨트롤 타워를 쓰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. 의료계에서 그렇게 말하고요. 또 일각에서는 이 야당 측에서는 코로나 사령탑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 표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청와대의 질병청에 대한 정치적 행정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. 이렇게 이 질병본부 정은경을 뒤로 빼고 더 강성한 사람을 앞장 세워서 앞으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 하는 것이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요. 이것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을 대통령의 마지막 기획관으로 임명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이 문 대통령의 방역에 대한 그 의도와 의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전에 이 문 대통령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기도는 마음에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은 예배는 이 바이러스, 과학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도움이 되지 못한다.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하겠다. 이런 말을 여러 번 해서 그 언론을 받아 쓰고 국무총리가 또 경기도 지사가 또 비서실장이
얼마나 무섭게 무관용이라는 말을 하면서 많은 그 기독교의 그 많은 인사들을 압력하고 예배를 못 모이게 하고 강요하고 비대면을 계속하고 언론 프레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?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8월 15일 모인 것을 살인마라고 이렇게까지 이 말을 분노하면서 했죠. 엄청난 한국교회 회오리의 바람이 두 번 불어왔습니다. 한국교회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은 이 정부의 코드가 맞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의식이 되어졌던 것이고요. 교계의 그 또 대표들도 이 진보 좌익편의 그 목사들이 많이 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미안합니다.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. 우리가 10% 예배만 해도 감사합니다. 그러면서 그 목사는 뭐 최명길 또 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사파 이야기를 하면서요. 그러면서 화친파다. 공감하고 화합하고 일치해야 된다.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함으로 해서 이런 발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르고 예배가 별 대수롭지 않는 것인지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줌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지금 날로 더욱더 눌려져서 이 파리하게 이제는 밟히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다시 해성시키기 어려울 지경으로 지금 가버린 것입니다. 이것을 다시 말하면 부모같이 우리를 대변해주고 감싸고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될 그런 많은 한국 교회의 대표들이 부모처럼 말려주기는커녕 격려해주기는커녕 죽으라고 함께 때리고 내쫓고 같이 정부와 함께 이 좌파 정권, 주사파 정권과 함께 같이 발을 나란히 하고 손뼉을 쳤습니다. 이 얼마나 슬프고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까? 앞으로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? 앞으로 한 1년 한 이제 11개월 정도 이 정권이 선거 때까지 남아 있는데요. 부동산 정책을 너무도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여기에 LH 사건으로 해서 뒤로 한 발 물러서고 이 조사를 하고 하면서 동시에 한편 K 방역은 더욱더 강화시켜서 무엇인가 희생양으로 이 모든 분위기를 한번 바꾸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이번 이 청와대 방역 이렇게 기획관을 세웠다고 보는 것입니다. 여러 면에서 청와대는 대강경 모드로 계속 지금 오기를 가지고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. 공수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번에 원내대표도 이제 새로 뽑았는데 이 윤호중 그 법사위 위원장 그 사람이 이제 당선되죠. 아주 강성이죠. 강성자인데 모든 그 이제 문 대통령에 있는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또 다 자리를 다 차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. 아직도 방역의 예방 보도에도 항상 이 종교가 두 번째로 항상 이렇게 그 종교가 올리고 있습니다. 한 번 더 핍박을 받게 되면은 교회는 현재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방역 백신도 사실은 이 면역 지원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모르지만은 내년 3월 대선까지 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다른 이 후진국들도 지금 이제 백신을 다 이렇게 많이 맞아가면서 다른 나라는 남아 돌아서 그걸 관광 상품으로까지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이 정부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K 방역을 더 몰아붙여서 어딘가 희생양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.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이제 고사되어질 것입니다. 정말 이제 가문이 깃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런 때에 더 조심할 뿐만 아니라
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예배를 교회를 더 일으키는 데에 주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데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더 힘을 내어서 또 우리의 이 한교총이라든지 이 지도자들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저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를 대변해서 이 고난을 같이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권력자들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,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, 박력이 한국 교회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.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닥칠 예고를 생각하면 참으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. 이까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